자, 그러면 26쪽에 필지 획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다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필지는 상당히 쉽습니다. 지번이란 걸 붙여요. 지번 붙여서 등기 또는 등록하는 토지를 필지라고 하고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비슷하면 하나의 획지. 예, 그리고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필지인데, 요게 이제 35회 시험에서 좀 헷갈리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서 주된 용도,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죠.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지목이고, 이것도 등록은 맞는데, 또는 등기가 맞는데, 지번 붙여가지고, 주된 용도가 아니라, 지번 붙여서 몇 번지 몇 번지 한 다음에 등록하는 토지는 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고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걸 배우시게 되냐면, VS, 1단지란 토지를 배우거든요. 1단지는 어떤 토지냐면, 그 2개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봐버리는 토지를 말해요. 좀 이따 할 거니까.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1단지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획지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가격 수준 비슷하면 뭐라고요? 획지가 되는 거고,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토지는 필지가 되는 거고,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이 되는 거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1단지가 되는 겁니다. 1단지는 제 요 손모양을 좀 기억하세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땅, 두 개를 하나로 보는 땅이 1단지고요. 필지는 오히려 얘랑 구분하셔야 돼요. 필지는 오히려 지목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토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땅이 아니라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토지고, 지목이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토지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 그러면 획지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일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27번지 토지거든요. 몇 필지인가요? 그러면 요거는 한 필지죠? 근데 여기가 상가 정문이고요. 상가 후문이에요. 상가 정문은 도로와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포가 몇 칸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 있거든요. 이 네 칸 가격이 평당 가격이 다 같겠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갔죠. 점포 가격 다 다릅니다. 필지는 몇 개인데? 하나인데, 획지가 몇 개? 여러 개가 성립될 수 있다. 이번엔 이거. 29, 30, 31, 32. 필지 몇 개? 네 개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평당 여기 전부 다 1,000만 원대 그래 버렸어요. 그럼 획지는 몇 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필지가 여러 개고 획지가 하나 될 수 있고 한 필지가 획지가 여러 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심지어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 도로를 2개 내겠습니다. 도로 2개 내면 요 29번지 땅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각지라고 불러요. 실제로 쓰는 말입니다. 그 도로에 2개 노출되어 있는 땅은 땅값이 싸겠다, 비싸겠다? 비싸겠다.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른다? 각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지.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을 각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배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들은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을 뭐라 부르냐면 코너바리라 그래요. 코너바리. 여러분들 코너바리가 듣기 좋아요? 각지가 듣기 좋아요? 각지. 각지 평당 2,000. 31번지 땅은 도로 하나 물고 있잖아요. 평당 1,500. 문제는요, 31번지 땅이에요. 31번지 땅은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도로에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 이런 땅을 우리는 맹지라고 합니다. 눈멀 맹자를 써서 맹지라고 합니다. 꽉 막혀 있는 땅, 도로에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 이런 땅은 특징이 뭐냐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예요.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맹지라고 하고, 32번지 땅은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요.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토지 모양이 마치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의 토지다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 요거 한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자, 우리가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 아까 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한자 흑토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한자가 뭐가 들어가냐면, 잘 보세요. 이게 옷의자거든요. 옷의자가 들어가는 대예요. 옷의자가 들어가는 대. 이런 대를 무슨 대자로 부르냐면, 그러니까 이 대 밑에
옷의자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대를 우리는 자루대자라고 합니다. 자루. 포대할 때.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 있잖아, 자루. 그 자루 모양의 토지라고 해서 이런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이 대지는 돌의 좁은 접촉면을 가지고 있어서 자루형을 띠는 모양의 토지를 말하는데 얘는 맹지와는 달리 건축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요 대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 대지가 나올 가능성이 시험에 상당히 낮냐면 이 대지를 시험에서 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자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요. 그 성인만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성년자 보는 시험에 한자를 주기가 상당히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지는 시험에 몇 번 나왔다?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옛날에 1980년대 이럴 때는 그때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한자를 줬었어요. 그때는 막 진짜 한자 줬다니까. 한자 공부도 같이 했었다니까. 근데 요즘에는 한자를 같이 주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땅은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이 대지 한자 대자를 쓰는 자루 대자를 쓰는 대지는요. 맹지보다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요. 700. 맹지는 500. 그럼 봐봐요. 29번지는 2000, 30번지는 1500, 31번지는 500, 32번지는 700. 그러면 한 필지마다 한 획지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필지 획지의 관계는요.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 때는요. 다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 된다. 다 된다 거꾸로 하면 다 된다. 뭐 그 다 돼요 그냥.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획지는 필지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오. 획지는 필지의 여러 개를 구성할 수 있다. 오. 획지는 필지의 하나끼리 구성할 수도 있다.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 획지의 관계는 일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한다. 누가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개가 하나 되기도 하고 한 개가 여러 개 되기도 하고 하나가 하나 되기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4개를 배웠거든요. 지번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등기 등록하는 땅의 이름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서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로서 허가가 나는 땅은 대지. 어떤 접속면도 없어서 허가 나지 않는 땅은 맹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필지 획지의 관계는 여러 개가 한 개, 한 개가 여러 개, 한 개가 한 개 어떻게 다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나지 건부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나지 할 때 나자. 일본에서는 갱지라고 하는데 뭐 우리 부동산 학에서 이제 더 이상 일본말을 쓰진 않으니까 나지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지 할 때 요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 벗을 나자예요. 벗을 나자.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나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는 땅. 그런 땅 갖다 우리는 나지라고 합니다. 그럼 나지 한번 출발해 볼까요?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사법상 제약. 우리 지난주에 공법이란 말과 사법이란 말을 배웠습니다. 사인과 사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한다면 사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요. 공권력의 제약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땅 중에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땅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지 공부할 때 우리 가장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하물이 낮이라도 공법상 제약은 있어 하고 출발하시면 너무 좋아요. 지하물이 낮이라도 뭐는 있어? 공법상 제약은 있어. 우리나라에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땅은 없으니까. 그래서 공법상 제약은 있어 하고 나머지를 다 벗어버리면 돼요. 건물이요? 없어요. 사법상 제약이요? 없어요. 그러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걸 정말 많이 냅니다. 가자. 나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X. 나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X. 그러니까 공법상 제약 건드리면요. 무조건 X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지를 안 틀리는 방법입니다. 지하물이 나지라도 뭐 있음? 공법상 제약이 있음? 지금부터 벗어주세요. 건물이요? 없어요. 사법상 제약? 없어요. 이런 땅을 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만 없으면 뭐예요? 나지예요. 아시겠어요? 건물 없으면 뭐라고요? 나지고. 나지인데 지목이 돼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때는 뭐라고 부른다? 나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지하고 나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왔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거 엄청 쉬운 건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은 강의 안 했어요. 나만 했다니까.
요즘에는 그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개론은 나한테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확실하게 들어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 저기 혹시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 개론 다른 사람한테 듣고 있는 사람 있으면 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새로운 형태는 거의 다 제가 다 잡아내는 것 같아요. 자, 나지가 클까요? 나대지가 클까요? 나지가 훨씬 커요. 나지가 훨씬 커요. 뭐가 없으면 건물 없으면 낮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서 지목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죠. 지목 돼 있었어? 그리고 공장 용지는 한 글자만 얘기할 때는 장이라 그래요. 오케이? 뭐이면서 낮이면서 건물 없으면서 지목이 대인 땅은 뭐라 부르고요? 나대지라고 부르고요. 심지어 지목이 장인 땅은 나장지라고 해야 돼요. 이런 말을 잘 안 써서 그렇지 나장지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 실무에서 가장 틀린 말이 뭔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개 실무에서 가장 틀린 말이 공장 나대지 200평이란 표현이 제가 실제로 광고에서 봤거든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공장은 나대지일 수가 없어요. 걔는 지목이 뭐일 거니까 장일 거니까 그냥 낮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낮이고 지목은 장일 거예요 아마도. 아시겠어요? 낮이면서 지목이 대일 때만 무슨지 나대지, 낮이면서 지목이 장이면 나장지가 되고 낮이면서 지목이 창고 용지인 경우도 있고 주차장 용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낮이가 큰 개념이에요. 나대지가 큰 개념이에요. 낮이가 훨씬 큰 개념입니다. 낮이가 훨씬 크고 건물만 없으면 일단 뭐고 낮이고 그중에서 지목이 대일 때만 뭐다? 나대지.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땅은 무슨 토지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아직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약은 있지만 사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는 뭐고요? 낮이고 다시 갑니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약은 있지만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뭐예요? 나대지. 그때 나대지가 되는 겁니다. 나대지가 되려 그러면 지목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대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물이 없는 건 일단 낮이고 낮이면서 지목이 될 때만 나대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이 이해했나요? 네. 그럼 이번에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already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은 건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들어서 있으면 뭐 건부지. 지금은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 이거 앞에서 한 적 있다 없다?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아직 우리가 만난 지 2번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앞에서 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앞에서 한 적이 없는 걸 앞에서 한 적이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아시겠죠? 앞에서 한 적이 있냐, 없냐? 있다. 어디서 했어요? 앞에서! 그럼 되잖아. 다시, NG. 다시 갑니다. 방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지와 건부지. 앞에서 한 적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했다? 앞에서 어디 앞에서 어디든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택지할 때 했어요. 택지할 때 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택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주상공으로 되고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걸 말하고 건부지. 이용할 목적이란 말은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어. 그런 땅은 뭐요? 나지 합쳐서 택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와 건부지를 합쳐서 택지라고 한다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이 있는 땅은 무슨지? 건부지. 지금 건물이 없고 있을 예정인 땅은 나지.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택지라고 부른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 땅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요 땅이 1억이에요. 요 땅은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요 건물값이 7천이에요.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그럼 만약에 제가 땅값하고 복합부동산, 앞에서 우리 복합부동산 배웠는데 혹시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하나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 그래요. 한번 가볼까? 토지는 지금 얼마죠? 1억이죠. 1억. 복합부동산은 지금 얼마죠? 1억 5천이죠. 아니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8천하고 7천 더 해야지. 그럼 여러분 1억이 비싸요? 1억 5천이 비싸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1억이 비싸요? 1억 5천이 비싸요? 1억 5천이 비싼데 절대로 시험에서 이걸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토지 혼자 있을 때와 토지 건물 같이 있을 때 누가 비싸 이렇게 절대로 묻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시험에서 뭘 물어줄 수 있냐면 빨간색만 건축물이 없는 땅의 땅값과 건축물이 있는 땅의 땅값
땅값. 땅값은 물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땅은 지금 얼마인데? 1억인데 건축물이 있는 땅은 얼마야? 8천. 그러면 1억이 비싸, 8천이 비싸? 1억이, 여러분 아까부터 지금 비싼 거 대답 못하고 있는데 1억보다 1억 5천이 비싸고 1억이 8천보다는 비싸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예. 1억이 비싸요, 8천이 비싸요? 1억이 비싸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했을 때 나지가 건부지보다 비싸요. 이유는 나지는 활용도가 많아요. 내 마음먹은 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부지는 이 건축물의 용도로 바뀌는 토지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건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철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땅값만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줄 때 건축물이 없는 땅의 땅값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건축물이 있는 땅의 땅값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없는 땅. 땅값은 건축물이 없는 땅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만 빨간색만 비교한다면. 그래서 요거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기 있는 남자 배우가 뭐 이렇게 차은우, 변우석 맞나? 변우석? 이런 애들 인기 있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걔들 여러분들 가치가 낮아요, 높아요? 높겠죠. 소속사에서 가치가 엄청 높을 겁니다. 근데 걔들이 결혼한다고 쳐봐요. 결혼한다. 그럼 내가 걔네들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누가 있다고만 해도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각이 비싸요? 아저씨가 비싸요? 총각이 비싸요. 아저씨 싸요, 여러분들. 아저씨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저도 총각 때 인기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니까 싸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뭐 활용도가 많아야지 가치가 비싸고요. 위에 누가 있어 이렇게. 이 용도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지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철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비싸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고요. 나지는 증가돼요. 뭐 된다고? 증가. 건부지는 감가돼요. 비싼 건 뭐라고 하고요? 증가, 싼 건 뭐요? 감가. 근데 둘 다 얘기할 필요가 없지.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지. 낮이 비싸다. 상대적으로 건부지는 뭐하다? 싸다. 건부지 싸다. 상대적으로 낮이는 뭐하다?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학원문 열고 나가보면 일반적인 도시 토지 이용에서는요. 낮이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건부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낮이로 잡지 않습니다. 건부지로 잡아요. 그럼 건부지는 통상 뭐 되는 게 원칙이다? 감가되는 게 원칙인데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건부감가. 그래요. 뭐라고요? 건부감가. 그래서 건부감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누구는 싸고요. 건부지는 싸고 누가 비싸다고요? 낮이가 비싸다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건부감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부감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요? 건부감가. 건부감가만 기억하시면 돼. 건부감가. 누구 비싸고? 낮이 비싸고 건부지 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들어보실래요? 얘를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넣어버립니다. 개발 제한 구역. 우리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린벨트가 대충 느낌은 왔죠? 그린벨트에 건물 막 신축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린벨트에 있는 아지들은요, 뭐 해야 되냐면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이 비싸요?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 비싸요? 건축물, 그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 정부가 토지를 수용한대요. 수용할 때 보상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상해 줄 때 낮이 보상가가 많이 나올까? 건부지 보상가가 많이 나올까? 건부지 보상가 많이 나옵니다. 뭐라도 있어야지 보상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잊혀졌는지 모르겠지만 LH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라 그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 하냐면요. 땅 사가지고 수용하고 보상해주고 사와가지고 그거 택지로 만든 다음에 그걸 또 분양하고 이런 걸 LH에서 하거든요. 근데 LH 직원이 개발된 땅을 미리 사놓고 거기다가 뭐를 심어요? 수목을 심어요. 나무라는 표현은요. 어린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는 수목. 그게 집 다니면서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공부하는 내내 나무라는 표현은 하지 맙시다 우리. 아시겠죠? 수목, 임목 같은 거 막 심고 그래요. 보상가 많이 나오거든. 건물까지 있어요. 보상가 더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이건 진짜 만약인데 혹시 시골에 아버지가 사실은 내가 숨겨놓은 땅이 조금 있는데 한 2만 평 되는데 너네한테는 그동안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응? 근데 이거 수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부가 수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학원을 함부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학원 다닐 때가 아니에요. 에?
학원 다닐 때가 아니야. 공부는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잖아. 그러면 지금 2만 평 땅이 수용당하게 생겼어. 그럼 보상가 산정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조만간. 그쵸? 그러면 거기 가야 돼. 가서 뭐를 심고 수목을 심고 그것도 수목 중에서 보상가 많이 나오는 수목 같은 거 좀 심고 일단 거기다가 건물 하나 지어놓고 좀 살아요. 무섭고 그럴 거야. 외로울 거야. 무섭고 외롭고 그럴 건데 우리 인생 한 방이잖아, 그죠? 예, 인생 한 방이니까 보상 받아서 다시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아시겠죠? 예, 많이 외로우면 한 번씩 불러요. 그 보상가 선정할 때는 나지보다 건부지 보상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잘 들어요. 건폐율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건축법 시간에 이상원 쌤이 얘기를 할 건데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을 건폐율이라 그래요. 그럼 저랑 지금부터 건폐율 50%가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건폐율인데 건폐율 50%의 의미를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이 대지가 100평짜리 땅이 있거든요. 근데 건폐율이 몇 프로라고? 50%라고. 몇 평은 지어라? 50평은 지어라. 50평 지어라. 그럼 나머지 50평은 비워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때 건물 짓고 비어져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이 땅은 공지라 그래요. 빌공자 써서. 공지가 생기는 이유는 오직 누구 때문이다? 건폐율. 시험에 나올 때는 뭐 공적 제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건폐율과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짓고 남겨진 땅을 공지라고 합니다. 이때 건폐율이 강화되었다.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건폐율이 강화되면 52, 60대요? 52, 40대요? 다시 묻겠습니다. 생각 좀 정리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생각 좀 정리해요. 두 번 다시 날 놀라게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건폐율을 강화한다. 건폐율을 강화하면 일단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다. 건폐율이 강화되면 더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덜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덜 짓게. 이게 중요해요. 핵심. 건폐율이 강화된다는 말은 덜 짓게. 그럼 건폐율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50이 60 됐다, 50이 40 됐다. 40이 되는 거야. 이게 건폐율 강화야. Understand? 그럼 건폐율 강화는 건폐율이 확대예요, 건폐율이 축소예요? 축소. 그러면 이때는요, 오히려 건부지가 장땡이에요. 얘는 규제 강화되기 전에 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얼마 지었고? 50. 나지 얘는 앞으로 지을 예정이잖아. 근데 얘는 얼마밖에 못 지어? 40. 그럼 40밖에 못 짓는 땅이 비싸요? 50 지어놓은 땅이 비싸요? 이건 50 지어놓은 땅이 비쌉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원룸 투룸? 이런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임대 공간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실이 많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임대료를 많이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년 전에 지어진 부동산이 1년 후에 지어진 부동산보다는 싸겠지. 구축돼 버렸고, 이건 신축이니까, 그지? 근데 오히려 구축이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구축이. 원룸, 투룸, 구축이. 이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졌어. 그러면 주차장 공간을 덜 빼도 되지. 임대 공간이 많아. 얘는 주차장법이 강화된 이후에 지은 거야. 임대 공간이 적게 나와. 그때는 오히려 신축이 더 싸고 구축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니까.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놓으면 그때는 나지 비싸, 건부지 비싸. 건부지.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전부 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 토지 수용 시 보상가 산정한다, 정부가 건폐율을 강화해서 덜 짓게 만들어버린다. 이 모두가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망한 거죠. 강화한 거 맞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누구 가치보다는요, 나지 가치보다는 건부지 가치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랬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 같은 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수험 초반이니까 지금은 여러분 진도 나가고 이런 것보다도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제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험생들이 이렇게 하고 집에 보내놓으면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를 둘 다 공부해. 둘 다 공부하면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원칙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원칙? 건부 감가였나? 건부 증가였나? 이러고 앉았어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야. 뭐요? 건부 감가. 그래서 절 보세요. 건부지는 비싸요, 싸요? 싸요. 까먹었지. 다시. 건부지는 낮이보다 비싸요, 싸요? 싸요. 이게 원칙이야. 건부 감가 예외 있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입에는 뭐만 붙이는 거야? 건부 감가. 물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입 밖에도 건부 증가라는 말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딱 꺼내는 순간
자꾸 헷갈려. 건부 강가. 나는 안 헷갈릴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은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익숙한 단어와 어색한 단어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단어, 건부, 감가. 하지만 예외는 있음.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순간 예외는 있음하고 넘어가는 거지. 입 밖에 건부 증가를 한 번이라도 꺼내는 순간 그때부터요. 뭐가 원칙인지 헷갈린다니까.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건부는 증가돼요, 강가돼요. 그러면 건부가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건부가 안 가죠? 그게 익숙한데? 나는 그것만 공부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방법 절대로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원칙 하나만 기억, 예외 있음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I say, 건부, you say, 감가. Understand? 건부, 건부, 건부. 요것만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건부 증가라는 표현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야. 아시겠어요? 건부? 여러분들 그거 마십니다. 건부 감가, 건부 감가, 건부지 싸, 건부지 싸.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 싸. 건부지는 싼 게 원칙이야. 예외는 있어. 예외는 있지만 건부지가 싸. 건부지 싼 게 원칙이야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영리. 나지는요, 얘만 있어요, 얘만. 오히려 중요한 게 시험장에서는요, 공법상 제약은 있어? 요렇게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벗을 놨자기 때문에.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이 없고요. 지목이 반드시 대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데 지목이 대이면 그때는 뭐라고 불러준다? 나대지라고 불러줄 뿐이지 모든 나지가 나대지인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토지는 뭐고요? 건부지고요. 앞에서 배운 거니까 요 둘을 뭐해서 합쳐서 우리는 택지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건부지는 싼 게 원칙, 비싼 게 원칙. 싼 게 그걸 네 글자로 건부. 하지만 예외는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인데 이 중에서 방금 배운 거 하나 있는데 공지 배웠다. 공지. 공지는 뭐 때문에요? 건폐율. 요걸 시험에 낼 때는 공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비어둔 땅을 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일로 오세요. 자, 건물이요. 없는 땅이 있고 있는 땅이 있고 건물 짓고 남은 땅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배운 땅이에요. 저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건물 없는 땅. 나지. 힘들어. 힘들어. 정말 조금 전에 했거든. 정말 조금 전에. 어퓨 미니처고 정말 조금 전에 이 페이지 넘기기 전에 건물 없는 땅 낮이에요. 벗을 낮췄어요. 공법상 제약이 있지만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틀려버리면 내가 좀 깝깝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 직업이라서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또 전 제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일하시다가 아버지 현역에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현역에 계시다가 아무 중개업소나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학교는 누구한테 배웠니? 막 그러고 물어보고 막 나한테 배웠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다 그러고 막 커피 얻어 먹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강의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몰라도 지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예. 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 와요. 건물이 없는 땅 있으면. 건물 짓고 남았으면. 그렇지. 그래서 건물 가지고, 특히 나지하고 공지하고 바꿔서 진짜 많이 나와요. 바꿔서. 건물 없는 땅 공지예요? OX. X. 건물 없는 땅은 공지가 아니에요. 건물 없는 땅은 나지고, 건물 짓고 남은 땅이 공지예요. 건폐율 때문에. 오케이? 건물 들어서 있는 땅은. 건부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봐도 되나? 네. 물어볼까요?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불안불안한데. 예. 여러분들,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그 흰색 땅 있죠, 흰색 땅. 흰색 땅이 뭐예요? 건부지예요. 와, 돌아버리겠네. 자, 건부지고. 노란색 땅 보이세요? 노란색 땅 보이세요? 노란색 땅이 뭐예요? 이 공제, 이게. 표정이 왜 이럴, 자, 다시. 건물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전체 땅이 뭐냐고. 건부지고, 건부지 중 건물 공간 말고 남아있는 부분 땅 있잖아요. 그죠? 그 땅을 뭐라고 부른다? 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측면도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케이! 소원 드리죠. 평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면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건물 지었어요?
지었어요? 요 비어져 있는 부분 보이세요? 그 땅은 공지고 밑에 있는 전체 땅 있죠. 전체 땅. 이게 뭐예요? 건부지가 되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야. 같은 그림인데 이건 옆에서 봤고 이건 위에서 봤어. 그래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건물 밑에 있는 전체 땅은 건부지, 건물 짓고 남아있는 땅은 공지, 건필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아예 없는 땅은 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필기는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다가 vs 해가지고 벌서스 해가지고 다 적어놨습니다. 건물 없는 땅은 나지. 건물 있는 땅은 건부지.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공지. 그래서 여기 필기 방금 똑같이 따라 하신 분들은 옆에다가 여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밑에 있음. 이렇게. 밑에 있음. 가로 열고 괜히 적었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공한지입니다. 공한지는요. 도시 토지인데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합니다. 도시 토지인데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 일단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 우리 명동이나 강남이나 뭐 신촌 이런 데 가면요. 홍대 이런 데. 여러분들 거기를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중심상업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싹 비워놓은 땅이 있습니다. 일단 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야.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이거는 건폐율 때문이 아니라 도시란 말을 반드시 줘요. 도시 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은 무슨지? 공한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휴한지. 유휴지. 요거는 당분간입니다. 웬만하면 두 번째 글자까지 가지 말고 첫 번째 글자로 끝내셔도 됩니다. 왜 첫 번째 글자로 끝내셔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라서 그래요. 이거 우리 시험이 아니 주관식 같으면 제가 아무리 헷갈려도 두 번째 글자까지 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휴로 출발하는 땅과 유로 출발하는 땅만 알아도 돼요. 아시겠죠? 자, 들어와요. 한자 한번 보자, 한자. 한자 싫어하시는 분들도 봐요. 이거 나무 옆에 사람이 쉬고 있어요. 이거 무슨 유자? 실휴자. 휴식, 휴가 할 때 그 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유지할 때 유자. 이게 무슨 유자예요? 놀유자예요. 우리 유원지 할 때, 유희할 때 그 유자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무슨 땅? 쉬는 땅. 또 하나는 노는 땅. 쉬는 땅과 노는 땅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인삼밭. 인삼밭은 매년 경작이 안 된대요. 이렇게 일정 기간 경작을 했으면요. 일정 기간 지력 회복 때문에 쉬는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런 땅을 갖다 우리는 지력 회복 때문에 쉬게 하는 땅을 무슨지? 휴만 해. 휴만, 객관식이잖아. 지력 회복 때문에 쉬는 땅은 뭐하고요? 휴한지가 되고요. 그게 아니야. 그냥 놀고 있네. 놀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을 말한다고요? 유만 해. 휴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첫 번째 글자만 하라고 하는데 굳이 쌤 그래도 사람이 어디 그렇나 하고 두 번째 글자까지 하다가 시험장 가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 뭐야? 휴지니까 시험장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응? 죽느냐 사느냐 그거 햄릿 드리오네 햄릿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앉았다니까. 웬만하면 첫 번째 글자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휴한지, 유휴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네 개 땅은요. 반드시 같이 보세요. 반드시 보세요. 이 왜 네 개를 같이 봐야 되는지 아세요? 공지할 때 공자가 여기 있어 없어? 있어. 공한지 할 때 한자가 여기 한 있어 없어? 있어. 휴한지 할 때 휴자가 여기 휴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네 개가 한꺼번에 공부가 안 되면요. 나중에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제가 안 틀리게 해드릴 테니까 일로 오세요. 진짜 내 가만 안 둡니다. 진짜 일로 오세요. 진짜 공지 있고 공한지 있고 휴한지 있고 유휴지 있거든.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저한테 1번, 2번, 3번, 4번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자. 자, 건폐율 때문에 공적 제한 때문에 짓고 남았어. 1번, 1, 2, 3, 4로 대답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해 봐야 되니까. 건폐율 때문에 찍고 남았어. 1번, 도시 토지인데 집가 상승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워놨어. 2번, 지력 회복 때문에 쉬게 하는 토지는. 3번,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는. 4번, 지금은 순서대로 해드렸고, 순서 없이 물어볼 테니까 1, 2, 3, 4로 대답해 주세요. 아시겠죠? 가자. 놀고 있네. 4번입니다. 놀고 있는 땅은 4번이에요. 도시 토지인데 조금 느낌 달라요. 도시 토지인데 방치하고 있네.
2번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비워놨어. 1번입니다. 지력 회복 때문에 쉬고 있는 거야. 3번. 조금만 더 빠르게. 바로 나와야 돼. 심해 가시면 이 궁지였나 절단 난다 진짜. 이 공안지였나 휴안지였나 진짜 다 죽는 거야 이러다가는. 아시겠어요? 이게 유유지였나 휴안지였나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아찔해서 하는 얘기예요. 심리에 가셔서는요. 건물 짓고 남은 땅 공지, 도시 토지인데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 공안지, 지력 회복 때문에 시기하는 땅은 휴안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은 유유지가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곳이 시험장입니다. 시험장은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실력을 갖다가 검증받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고민하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불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1, 2, 3, 4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력 회복 때문에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3번입니다. 도시 토지인데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토지. 2번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4번입니다. 1, 4번 그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둘 중에 하나.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토지는 1번입니다. 그 4개 정리되신 것 같으니까요. 이제 한꺼번에 건폐율 때문에 제한 때문에 비워놓은 땅, 도시 토지인데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 지력 회복 때문에 시기하는 땅,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뭐만 보라돌이만. 자, 공지는 뭐요? 공적 제한 남겨둔. 공안지는 뭐요? 도시 토지 투기 목적 방치. 옳지. 휴안지는요? 쉬게 하는, 유지는요, 논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 교류는 이제 나중에 이론 통합서가 나오면요, 다른 교재처럼 막 이렇게 밑줄 긋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보라돌이만 열심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비교해야 될 것들이 나오면 제가 전부 다 VS 다 쳐놨어. 비교해야 될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VS 다 쳐놨으니까 VS 보시면 되고 나중에 교재 보기가 상당히 편하실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퀄리티가 높은 교재로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예. 이번에는 포락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락지는, 요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수면에 침식이 되어서 잠겨버린 토지. 그러니까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 아니면 집안이 절토되어서 무너져 내린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포락지 할 때 낙자가요, 요게 떨어질 낙자를 써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렸다,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렸다는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근데 포락지는 조심하셔야 될 게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시는 땅 중에 등록 안 된 토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빈지입니다. 빈지만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빈지는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틀리게 나온 적이 없는데 요거 한 번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OX. X.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뭐밖에 없다? 빈지밖에 없고,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를 말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계속 갑니다.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가 선화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따라해 보세요. 고압선화지. 고압선화지 하시면 돼요. 고압선화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고압선화지, 고압선화지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고압선화지는요, 보통 증가될까 강가될까? 선화지는 강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땅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찌릿찌릿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찌릿찌릿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막 이렇게. 그런 정말 지극히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선화지는 강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소지. 소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고 이 땅을 원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소박한 땅, 원시적인 땅. 그리고 넘어가 그냥.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소박한 땅, 원시적인 땅을 소지, 원지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1단지는요. 이거 아까 했는데. 아까 제가 획지할 때 뭐 했냐면, 획지할 때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뭐였고? 획지였고, vs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이게 무슨지? 1단지. 1단지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도상이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 그러면 1단지가 되는 겁니다. 공유지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한 번만 들어주시면 돼요. 몇 필의 토지인데? 한 필의 토지인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손가락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보는 건 무슨 지고? 일단지고, 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땅은 무슨 지? 공유지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까? 얘를 이렇게 봐요. 왜냐면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건 무슨지? 일단지. 얘를 이 사람 이상이 소유합니다. 그는 무슨지? 공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계속 갑니다. 표준지와 표본지. 요거 느낌 오셨겠지만요. 두 개를 바꿔서 내요. 표 무슨지와? 표 뭐와? 준지와 표 본지를. 자, 하나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고요. 하나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인데 지금 한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렸으면 좋겠거든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 뭐고? 준지고,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 본지인데 옆에다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뭐라고 필기 놓으시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필기 놓으세요. 자, 우리 나중에 감정평가론에 가면 이걸 배우시게 되거든요. 뭘 배우시게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저 따라 두 번만 할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두 번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두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그 세상에 표본지 공시지가라는 건 없거든.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두 번 하신 다음에 자, 가자. 누구를요? 지가를요. 무엇 하기 위해서요?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 이름은 뭐라고요? 표준지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를 표본지라고 한다. 그러면 OX, X. 세상에 표본지 공시지가는 없으니까요. 오케이?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물론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표본지라고 있긴 한데 이건 어차피 틀리게 낼 용도로 쓰는 말이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본지가 아니라 표마다 준지. 암기할 필요 없고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두 개 남았습니다. 뭐야? 환지하고 채비지. 환지는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채비지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라고 하고요. 경비충당에 쓰이기 때문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채비지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환지와 채비지는요.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요? 공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배우도록 하고 저는 가볍게 환지가 뭔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고개를 들어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 나중에 이상권 쌤한테 제대로 배우시고요. 이상권 쌤이 전문가입니다. 환지 전문가니까 그와 함께 환지를 배우시도록 하고 저하고는 그냥 야매로 이런 게 환지구나 하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전문적으로는 우리 이상권 쌤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 돌산도 있고요, 갈대밭도 있고요, 억새풀도 있고, 뭐 농지도 있고, 뭐 산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이런 땅에들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땅을 갖다 우리는 소지 그러기도 하고요. 미성숙지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를 깔끔하게 구획 정리를 해요. 조합 구성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택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택지로 개발한 거 맞아요? 그러면 원래는 필요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도로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필요하지. 곧 여기에 주택, 상가, 공장이 들어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필요하겠지. 우체국, 소방서. 그래서 학교. 그래서 도로 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공공용지 몇 개 남겨놓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토지 보이십니까? 이거를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에서 이 사람들은 토지로 되돌려받게 됩니다. 택지개발 사업 이후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환지라고 합니다. 뭐로 되돌려받는다고요? 토지로. 근데 보통 되돌려받는 땅의 양은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양보다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이걸 가만지라 그래요. 원래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준다 그래서 가만지라 그래요. 왜 줄겠어요? 아니 도로 냈고 아까 뭐 공공용지 뺐잖아, 그지? 되돌려받는 땅의 양은 적어진다니까. 맞아요? 적어지면 난리 나요, 안 나요? 난리 안 나요. 난리 안 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원래 뭐 가지고 있었죠? 갈대밭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뭐 가지고 있었죠? 돌산 가지고 있었어요. 응? 원래 뭐 가지고 있었냐면 억새풀. 원래 농지, 원래 산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깔끔하게 구획 정리된 택지를 되돌려 받게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야, 농지다오 택지 줄게. 그러면 아무리 감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싸 하지. 그래서 환지 사업은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업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요 땅 보이세요? 지금 빗금 친 땅? 요 땅은 환지로 안 정해요.
뭘 안 정한다고요? 환지. 그럼 되돌려 주지 않겠다. 근데 경비 충당으로 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땅을 또 우리는 채비지라고 불러요. 무슨지? 채비지. 경비 충당. 비용 충당으로 쓰이기 위해서 땅을 가져가 버려요. 뭐로 정하지 않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그런 땅을 뭐로 부른다? 채비지. 그럼 잘 보시고.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하는 토지의 이름은 뭐고요? 환지. 재분배하지 않고요. 환지로 정하지 하지 않고 경비 충당으로 쓰이는 땅은 무슨지? 채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요. 제 수업을 잘 들었는지 잘 안 들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약간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싫으면 싫다 그래. 다음 주에 나가면 되니까.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시험에 들게 해도 될까요? 예, 오케이. 여러분들 지목이란 단어, 택지란 단어, 부지란 단어, 후보지, 이행지, 법지, 빈지, 나지, 건부지, 한계지,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지, 포락지, 선화지, 소지, 일단지, 공유지, 표준지, 표본지, 환지, 채비지. 끝. 마음 준비하시고. 제가 물으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대답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택지 이용의 채원방권. 택지 끝에 있는 토지로서 주변의 농지와 단절지가 현상이 나타난 이 토지의 이름은 뭐예요? 한계지입니다. 그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인데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는 빈지입니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어요. 공법상 제약은 있는데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는 낮입니다. 다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요. 공법상 제약은 있는데 사법상 제약은 없어요. 근데 지목이 돼야 그렇지. 그건 나대지가 되는 겁니다. 지목이 되란 말이 없으면 절대로 나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한 번 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한 번 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입니다. 택지입니다. 괜찮아요? 직업인걸요? 괜찮아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택지 주상공, 택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 정말 중요합니다.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 건부지. 건부지는 보통 증가돼요, 감가돼요? 감가. 네 글자로 건부? 예외 있습니다. 한 필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공유지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짓고 남겨둔 토지는 공지입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입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입니다.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그게 없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빠졌구나. 필지 획지할게요. 다시.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몇 미터로 잠겨버린 토지는 포락지.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경사진 토지는 법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받고 도로, 철도, 하천에도 쓸 수 있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 포괄적인 토지는 부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 도시 토지인데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토지는 공한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는 유휴지. 지력 회복 때문에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휴한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요. 경비 충당으로 쓰는 토지는 채비지.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 표본지.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선화지. 도시개발 사업 이후에
택지로 다시 재분배하는 토지는 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한 번만 더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2분만 주세요. 2분만 갈게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등록 지목이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 여기다가 도로, 철도, 하천 포괄적으로 바닥에만 있으면 쓸 수 있는 말은 부지. 택지 이용의 채원방권 한계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획지, 택지농지임지 상환의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후보지, 택지농지임지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이행지,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경사진 토지는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는 빈지, 건물 없고 사법 없고 공법상 제약만 있는 나지, 건물이 이미 들어선 건부지,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감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포락지, 고압전선 아래 선화지, 건폐율 때문에 남겨놓은 공지, 도시토지인데 방치하는 공안지, 쉬고 있는 휴안지, 놀고 있는 유휴지,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 그대로의 소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일단지, 한 필의 토지를 2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한 표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표본지, 도시개발 사업 이후에 토지로 재분배하는 환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 충당으로 쓰이는 채비지까지를 기억하시고요. 요 한 판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100% 반드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주택용